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12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자정을 넘었습니다. 오늘은 오늘 주제를 말씀하기 전에 앞선 영상에 그 소중한 그 댓글을 달아주신 버들피리님 그리고 그 향기님, 향기님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소중한 댓글 달아주시면 방송에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 케빈 김이라고 미국 주한 미국 대사 대리에 대해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내정 간섭 발언을 삼가라. 우리 내정에 간섭하는 발언을 하지 마라. 그거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니까 그 케빈 김 주한 미국 대사 대리, 정식 대사도 아니에요. 대사 대리예요. 보니까 2025년 10월 27일 날 임명됐더라고.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경주 에이펙 열리기 직전에 임명이 됐더라고. 그 앞전에 그 조셉 윤, 그 사람도 대사 대리였고, 정식 대사는 아니었고, 계속 지금 정식 대사가 부임 안 되고 지금 공석인 상태, 공석. 대사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임시 대사 대리입니다. 이 사람이. 케빈 김이라는 사람이 임시 대사 대리. 계속해서 대사라는 직책이 공석이 되고 있어요. 물론 뭐 무슨 이유 때문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은 그 미국 행정부의 사정이겠죠. 무슨 이유 때문인지 우리는 확실히 모르죠. 미국 정부의 사정이 있어서 그러겠는데 계속 대사 대리를 파견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추측해 보기로는 뭐 한국에 대한 어떤 외교력 우선순위가 좀 낮아진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고 이제 의례적인 현상이다. 미국의 어떤 정권 교체기의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바뀌었잖아요. 바뀌니까 어떤 공백이 생긴다. 어떤 인준 절차도 필요하고 하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정식 대사를 부임하려면 인준 절차도 있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뭐 정권 교체기의 의례 이런 공백이 생긴다. 그래 말씀하면 그래 보는 사람도 있고 확실히 모르죠. 뭐. 미국 정부의 사정이니까. 어쨌든 이분이 정식 대사는 아니에요. 임시 대사들입니다. 직책이. 근데 이분이 나이를 보니까 그 사진을 보니까 애떼게 보이더라고요. 나이가 좀 젊게 보이더라고요. 동안이에요, 동안. 정확한 나이는 뭐 공개된 적이 없고 이 사람이 찾아보니까 그냥 추정으로 1970년대생 추정되고 있고 뭐 40대에서 50 사이로 추정된다. 최근 이 사람의 내정 간섭 발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우선 그 우리 이재명 정부의 그 정동영 통일부 장관 있잖아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또 문제를 삼았어요. 이 케빈 김이라는 대사대리라는 사람이. 정동영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정동영 그 우리 통일부 장관이 어떤 발언을 했냐면은 내년 초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예상되는데 트럼프와 어떤 김정은의 정상회담이 예상되는데 그걸 성사되기 위해서는 한미연합훈련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정 장관이. 근데 이 발언을 듣고 이제 이 사람이 케빈 김이라는 미국 대사대리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어요. 왜 반대 입장을 표명했느냐. 그럴 필요 없다. 한미연합훈련은 계속돼야 된다.
조정할 필요 없다. 이래 반박을 했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 말이에요. 케빈 김한 사람 말이. 그 이유는 북한과의 협상은, 그러고 앞으로의 북미 정상회담, 앞 협상이 있는데, 그 어떤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어떤 힘의 우위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한미연합훈련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협상의 에버리지를 위해서 이제, 한미연합훈련이 계속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완전히 그 정동영 통일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죠. 이건 내정 간섭 아닙니까? 예? 우리가 내정에 간섭하는 거 아니에요? 예? 공개적으로 이야기, 공개적으로. 그런데 저의 판단으로도, 저의 견해로도 이 한미연합 훈련에 대해서는 정동영 장관의 판단이 맞다고 봅니다. 왜 쓸데없이 그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시킵니까? 예? 그러면서 그 트럼프는 김정은한테 계속 고의를 구하고, 이번 APEC에 와갖고도 그거 뭐 트럼프 김정은을 만나야 된다 하면서 고의를 하고 그랬잖아요. 응? 그러니까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고의를 하는 미국 행정부가 트럼프가 왜 그 한미연합 훈련을 합니까? 예? 그러면은 그 김정은 측에서 북한 측에서 대화 자격이 나오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한미연합 훈련을 하지 말라고 난리인데 하면 안 된다고 그게 반발하고 난리인데 북한은 정상회담을 추구하는 사람이 미국 정부가 북한의 실학을 왜 합니까? 예? 괜히 긴장을 조성시키잖아요. 돈 만들고 비용 만들고 최소한 뭐 훈련을 축소시킨다든지 기존 훈련보다 축소시킨다든지 안 그러면 저 남쪽으로 가서 좀 한다든지 그래야 뭐 대화가 북한을 어떤 회담의장에 나올 수 할 수 있는 거지. 계속 뭐 훈련에 뭐 줄일 것도 필요 없고 평소 하던 대로 해야 된다 훈련을.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럼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 하는 거예요. 이 김기만자가. 예? 대통령은 전날에 대통령은 김정은을 구해갖고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 노력하는데 밑에 그 참모들 하는 행동은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손발이 안 맞아. 내가 볼 때도 미국 행정부도 대통령과 밑에 참모들이 손발이 안 맞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 내부에서도 지금 대북 정책에 대해서 혼선이 있는 거야. 예? 대통령 따로, 트럼프 따로, 그 참모들 따로 그런 것 같아 보니까. 예? 과거에 존 볼턴입니까? 존 볼턴 그 참모가 있었잖아요. 트럼프 1기 내각에 트럼프 1기 때 존 볼턴 이 사람이 그 방해했잖아요. 그 북미 정상회담을. 예? 그 베트남에서 하노이에서 그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트럼프와. 그때 북한은 김정은이 잔뜩 기대를 안고 갔는데, 하노이를 찾아갔는데, 트럼프 만나서 결국 그 회담이 파산됐잖아요. 어떤 성과도 못 얻고. 그때부터 북미 관계도 뒤틀어지고, 남북 관계도 뒤틀어진 거 아닙니까? 그때 이 북미 정상회담을 방해한 자가 존 볼턴. 그때 참모였어, 트럼프. 존 볼턴의 방해로 그 북미 정상회담이 그때 성사될 뻔하다가 무산되는 거야. 그래고 지금 존 볼턴하고 완전 갈렸잖아. 트럼프하고 원수가 됐더라고, 원수. 서로 비난하고 난리더라고. 그때 쫓겨났지, 이제, 존 볼턴은. 응? 그런 경우 같아, 지금 보니까. 그런 식으로 밑에 참모들은 따로 노는 것 같아, 트럼프하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내정간섭 발언을 했는데, 진짜 건방지죠. 싸가지 없는 인간이야. 에? 어디 지가 감히, 에? 그 다음은 무슨 또 발언을 했느냐, 이 사람이, 케빈 김이라는 자가. 얼마 전에 그 평통자문회의에서, 평통자문회의. 그 이명 대통령이 참석하셨잖아요. 그 축하 발언 하시고 참석하고 발언을 하셨잖아요. 평화통일자문회의, 평통자문회의에서.
참사하시라고 발언을 하셨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연설하는 도중에 그 내용 중에 어떤 발언을 하셨냐면은 북한 비핵화라는 말을 안 쓰고 북한 비핵화라는 말을 안 쓰고 핵 없는 한반도라고 발언을 하셨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두고 또 시비를 거는 거야 이 인간이. 예? 우리 대통령이 발언 것 같고 입 같고. 응? 진짜 건방진 놈 아닙니까? 어디 지가 감히 이게 정식 대사다 이게 대사 대리 주제에 어디 1국의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에서 시시비비를 가는 딴지는 겁니까? 예? 이거 완전하면 선을 넘은 거, 도를 넘은 거지. 어디 지가 감히 1국의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을 잘못됐니? 그런 식으로 시시비비를 건단 말입니까? 예? 정 불만 있으면 공개석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조용히 그냥 어떤 자기의 어떤 견해를 전달하면 되는데 공개적으로 언론에 나가고 이런 발언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돼서 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이게 중앙일보인가 그것서 보도된 거예요. 중앙일보에서. 언론에서 공개된 거야. 우리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말을 안 쓰고 핵 없는 한반도를 발언을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핵 없는 한반도는 발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북한 비핵화라는 말을 써야지 왜 핵 없는 한반도라는 말을 하느냐 이 말이야, 이게. 이게 맞는 말이에요? 정당한 지적입니까? 지적질을 하면 안 되지만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야 이게 김기현자가. 핵 없는 한반도라는 말하고 북한 비핵화라는 말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 어쨌든 비핵화하면 비핵화. 북한 비핵화라는 말을 안 썼다고 터집 잡는 거야 이 인간이. 응? 이 자의 말이 왜 이제 그 문제가 되냐면 이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핵 없는 한반도라면 북한의 비핵화라는 말을 안 쓰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북한이 볼 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 그런데 저거 나라 대통령 트럼프는 얼마 전에 뭐라 했습니까? 북한을 인정했잖아. 핵 보유국으로. 트럼프는. 북한은 사실상 비공식 핵 보유국이다. 트럼프가 인정해서 그랬어요. 응? 저 나라 대통령이 핵 보유국을 인정했다니까, 북한을.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한의 뭐라? 북한의 핵 없는 한반도로라는 발언을 갖고 문제를 삼아요? 같은 말이야. 북한 비핵화는 핵 없는 한반도라는 말이나. 무슨 차이가 있는데, 이 사람아. 이 케빈 김이라는 사람아. 응? 이 한국계 미국에 나면서 우리나라 말 몰라? 전혀? 한글을 몰라? 그 말이나 북한 비핵화나 핵 없는 한반도라는 말이 무슨 그래 차이가 나는데. 예? 참네. 저 나라 대통령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했는데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데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시비를 걸 끌어가야지. 근데 이 자의 은행을 보면 진짜 무리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어디 일개 대사 대리 주제에 그것도 정식 대사가 오기 전에 임시 대사대로 있는 자가 감히 주제 넣게 내정 가서 발언을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라고 보니까 한국계 미국인 모양인데 생일을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얼굴을 하고 있잖아요. 얼굴을 보면은 한국계 미국인 맞아요. 한국계 미국인인데 미국 사람이죠. 미국 국적자죠. 한국계다 이거지 그냥. 사실상 우리나라 사람 얼굴을 한 미국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상 이 사람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음? 한국을 위해서, 다만 얼굴만 한국 사람이지, 미국 사람,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얼굴 출신이니까, 뭐 한국계니까, 아, 우리나라를 위해서 좀 잘해주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더 합니다, 더. 더 미국을 위해서 이게 날뛰고 있는 사람들, 미국의 국익만을 생각하는 놈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보면 더 하더라고, 보니까. 최근에 보면은 그 미국에서 한국계 미국인들을 대사 대리로 많이 보내고 있어요. 최근 보면. 앞에는 조선민도 그렇고. 그것도 한국계거든. 그 다음에 또 그 앞에 또 한 사람 있었어요. 뭐, 빅터 뭐가 있었어요. 그것도 한국계 대사 한 분 있었어. 그런데 이분들 가보면은 한국계인데, 한국을 위하는 건 전혀 없어요. 더해. 한국을 개무시하고, 예? 한국을 알로보고 이런 한국계 미국인들이, 예? 그런 사람을 골라서 보내는가 모르겠지만은, 한국 정부를 완전히 개무시하고, 미국의 국익만을 위해서 날뛰고 있다고. 이런 자들이 더 한국계, 예? 미국 대사 대리 이런 사람들이 그렇더라고. 대체로 보니까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래도 어쨌든 한국이 그대는 조상 나라 아닙니까? 조상의 나라 아닙니까? 예? 피에서는 한국의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피는 자기 부모들이 조국이 아닙니까? 한국이? 우리가 기대를 하면 안 되죠. 기대가 날라인 거지. 전혀 기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미국의 일망을 위해서 철저히 공부하는 자들입니다. 한국을 위해서 절대로 일하지 않아요. 그러고 이 사람이 또 왜 또 문제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냐면, 그 최근에 이제 APEC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제안으로 트럼프가 핵추진 잠수함을 승인했잖아요. 한국에 대해서. 그것과 관련해서도 핵추진 잠수함 건조 관련해서도 쓸데없는 소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 한국 핵추진 잠수함 어떤 도입에 대해서 이거는 대중국 견제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떠들고 있어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중국을 쓸데없이 자꾸 자극하고 있어요, 지금. 예? 중국이 만약에 이런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중국도 지금 반발하고 있어요. 왜 이런 소리 안 하냐면서. 예? 왜 지금 그 APEC을 통해서, 중미, 한중 관계가, 대화를 통해서 좋아지고 있는데 왜 이런 말을 해갖고 사이를 갈라놓느냐 하면서 그런 식으로 지금 반발하고 있어요. 그때 이런 소리 할 필요 없잖아요. 응? 중국만 자극시키는 거지. 그냥 조용히 한국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면 되는 거예요. 응? 중국도 사실 그때 APEC 이후에 어떤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 시진핑 주석하고 정상회담하고 한중 관계가 지금 복원되고 있잖아요. 그때도 물론 핵추진 잠수함이 도입한다는 건 이제 그 뉴스에 나왔지만은 별로 크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중국 측에서 한국에 대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부임해갖고 이 사람이 작년 APEC 전에 왔어요. APEC 저 직전에 한국에 부임해갖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한국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대중견제용이다.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굳이 할 말을 할 필요 없는 걸 하는 거예요, 지금. 괜히, 중국하고 우리 지금 한국하고 관계가 복원되는 시점에 방해를 넣고 있는 방해를. 한중 관계가 복원되고 있는 시점에, 방해 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 일부러. 그냥 조용히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 건조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상 모든 무기는 타국을 견제하는 거잖아. 예? 우리가 무기를 만들고
전투기를 만들고 군함을 만들고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는 건 타국에 대한 견제야, 견제야. 이 핵추진 잠수함도 조금만 견제하는 겁니까? 일본도 견제하는 거고 북한도 견제하는 거고 러시아도 견제하는 거야.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하면은 그런 목적으로 도입하는 거야. 사실은 타국을 감시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도입하는 거 아닙니까? 굳이 말할 필요 없는 거야. 왜 자꾸 중국 견제역이 중국 견제역이 그래 뜨려고 있는데 괜히 중국이 반발만 일으키고. 이상 막 길게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미국의 일개 대사 대리 따위의 발언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럼 강력히 항의해야 돼요. 이런 내정간섭 발언에. 외교부 뭡니까? 외교부 장관이나 그런 사람들 강력히 항의해야 돼. 어디 이렇게 대사 대리 따위가 장관의 우리나라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고 더욱이 우리나라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발언을 이렇게 대사 대리 따위가 시비를 걸고 이건 주권 침해.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이거 대사 대리 따위가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야. 쉽게 말하면 한국 정부를. 외교부에서 강력히 항의해야 돼. 다시는 이런 발언 못하도록. 가만 보면 참 우리나라 이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역대 정부들이 미국의 권력적인 관계를 맺어왔어요, 솔직히. 미국에 대해서는 끽소리도 못하고, 이때까지. 특히 그 역대 한국 정부 중에서 어떤 보수를 참칭하는 그 국힘 계열의 정권들, 보수를 참칭하는 국민의힘 정권 계열들에서는 더했죠. 완전히 권력적인 4대 외교를 했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면 무조건 막 빨아대고, 무조건 막 굽신거리고, 미국 앞에서. 저자설교를 해왔잖아요. 미국 사람들, 미국 그 대통령 트럼프의 똥 묻은 반지까지 빨아댈 그런, 자세 아닙니까? 특히 최근에도 그렇잖아요. 국민의힘 무리들이나 저기 또 거구 태극기 부대들. 무조건 미국이라면 사족을 못 소린다는 인간들이잖아요. 성도기 들고 휘젓고 다니면서. 트럼프가 윤석열 구하러 항공모함을 몰고 온다 이질하는 인간들. 정신 나간 인간, 늑빠진 인간들. 그러니까 미국이 한 나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저런 걸 보고. 저거 진짜 쓰레기네. 그래 보는 거야. 미국 놈들도. 미국 놈들이 그구들 하는 짓 보고, 저 고맙다 생각하겠습니까? 저 병신 같은 놈들 그래 볼 겁니다. 저것들, 저 인간이야 그래 볼 거예요. 미국들도. 우습게 보는 거지. 그런 저자세 외교를 일관해 왔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 이런 행태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는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과거의 정부하고 달라야 돼요. 이제는 이재명 정부부터는 권력적이고 불평등한 미국과의 관계를 끝내야 됩니다.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꿀릴 게 없어요. 미국한테. 미국이 아무리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라지만은 우리도 꿀릴 게 없다고 이제는. 국방이면 국방, 외교면 외교, 문화면 문화, 경제면 경제. 한국은 이미 강대국입니다. 지금은 미국이 한국을 필요해요. 미국이. 솔직히 그렇잖아요. 지금. 미국이 한국의 조선 사람의 한국의 조선 사람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잖아요. 저거는 배도 못 만들고 배를 건조도 못하는 그런 체제가 되어버리고 고향 같은 것도. 한국 없으면은 적어도 안 되는 거야, 이제. 한국이 조선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한국 조선을 저 나라에 끌어들려고, 조선 기술을 배우려고 난리고 튀기잖아요, 이제 미국이. 다방면에서 이제는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현재는, 이제는. 과거에는 옛날에는 우리가 미국을 필요로 했지만은, 우리가 그 힘이 없을 때는 지금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더 이상 대미 저자세 외교를 하는 습성을 버려야 된다고. 특히 외교 관료들. 그 습성이 배해갖고 우리나라 외교부에 있는 관리들 있잖아요. 그런 어떤 미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 습성이 배이니까 무조건 미국한테 굽신거리는 그런 습성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그런 걸 버려야 돼, 이제는. 당당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이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미국 관리들이 우리를 무시 못해요. 미국 놈들이. 우리가 먼저 굽신굽신거리고 그래 하니까 더 부식해버린 거예요. 깔보는 거예요. 응? 우리 개인 간의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굽신거리고 약하게 보이면 깔아뭉개버린다고. 인간관계도 그래, 개인 간에.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강하게 나와야 돼요. 강하게 나와야 함부로 못해요. 약하게 보면 더 잘 몰라 그래. 국가 간의 관계도 더 우습게 보고. 그러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당당하게 이제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럴 때도 됐어요, 이제. 우리 국민이 그만큼 커졌어요. 그러고 미국하고 우리가 동맹에서 하는데, 이때까지는 솔직히 진정한 동맹이 아닙니까? 동맹이 아니었어요. 종속적인 관계였지. 수평적 관계가 아니고, 수직적 종속 관계였다고. 우리나라의 미국과의 동맹은. 이때까지는.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진정한 동맹이 돼야 돼, 진정한 동맹. 동맹이란 말은 친구란 말이에요, 친구. 간단하게 풀이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친구다. 우방, 친구다, 친구. 친구 간의 관계다. 국가로서. 그러면 진정한 동맹이 되려면 수직적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 관계가 돼야죠, 이제 앞으로. 대등한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면 서로가 호혜적으로 돕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공조하고, 그래야 진정한 동맹의 우방이지. 일방적으로, 하는 거는 그건 동맹이 아니죠. 이제는 미국하고 대등한 동맹을 맺어야 됩니다. 그럴 때 왔어요. 솔직히 우리가 외국의 사례를 잘 몰라서 그렇지, 미국보다 힘이 약한 나라도 대등하게 외교를 하는 나라 있다고, 미국과. 공격이 약하지만은, 미국과 대등한 외교를 하는 나라 있어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국력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굽신거려야 된다는 거는 틀린 말이에요. 우리 국력도 어느 정도 신장됐고, 아무리 미국이 강대국이라 하지만은, 맞짱 뜰 때는 맞짱 떠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이 있다고. 미국보다 힘이 약한 나라도 미국이 맞짱 뜨는 나라들이 있어. 우리도 그래 돼야 돼, 앞으로. 결론적으로 옛날에 힘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당당한 외교를 해야 되고, 당당해져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이상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앞으로도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